자, 안녕하세요. 죽사장TV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스날 한 폴락이 됐네. 5폴더를 갔는데, 주력 5경기를 갔는데, 아스날 한 폴락 너무 많이 갔나? 퇴장당해서 그렇지, 뭐, 그죠? 퇴장당해서. 야, 스탠튼이 완전히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난리가 났네요. 자, 오늘 국내 경기들 한번 가봅시다. 목 아파. 자, 국내 경기 가볼게요. 순서대로 갈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일곱.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봅시다. 자, KT와 삼성의 대결부터 가봅시다. 자, KT가 1.26배당을 받고 삼성이 2.81배당을 받았어요. 자, KT 어제 KCC 상대로 진 게 아니죠? 예, 버튼한테 졌습니다. 예, 디온테 버튼한테 졌어요. 버튼한테 어제 40실점 허용했죠. 40실점. 버튼한테 16리바운드 허용. 예. 일단 수비는 괜찮았어요. KT는 제가 뭐 언더팀이라고 올 시즌에 언더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죠. 뭐 일단은 버튼 혼자서 40분을 뛸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어제 KT를 봤는데 버튼이 40분을 뛰었네요. 40분을 뛰면서 역시 NBA 출신, 오클라호마 출신답게 40득점을 내면서 뭐 혼자서 했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최다 득점은 이승현의 5점이었어요. 수비는 좋았다. 수비는 좋았는데 자, KT 보면 해먼즈가 괜찮죠. 32득점에 19리바운드 기록하면서 어제가 욕을 제일 많이 한 듯. 그래요. 그래요, 형님. 오늘은 욕 안 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해먼즈가 좋았어요. 32득점에 19리바운드 기록하면서 48% 야투율로 너무 좋았는데 틸머니가 문제죠. 틸머니가 문제입니다. 틸머니가 어제 뭐 최악의 얘는 좀 있으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KT의 문제는 뭐예요? 허운이 막히니까 어제 허운이 꽁꽁 묶였어요. 5득점밖에 못 냈어요. 허운이 막히니까 뭐 다른 선수들이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이현석이나 최창진이라는 이 가드가 이 리딩 가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선수예요. 어제 이현석하고 최창진이 둘이 기록한 어시스트는 한 개입니다. KT는 일단은 뭐 하윤기하고 수비는 워낙 좋다. 그건 인정. 근데 하윤기하고 해먼지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서울 삼성 봅시다. 어제 DB 상대로 뭐 물론 콜이 삼성 쪽으로 많이 흐르긴 했지만 DB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습니다. 예, 88대 83으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어요. 4쿼터까지 뭐 거의 1점 차까지 따라 붙으면서 좋았는데 누굴 못 막았어요? 이선 알바노를 못 막았죠. 알바노한테 29실점 허용하면서 근데 일단 인사이드 너무 좋았다. 삼성이 일단 좋았던 부분은 김효범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 특히 이 용병, 코비코번하고 데릭슨을 이용하는 이 상대 팀의 용병에 따라서 막 쓸 수 있죠. 예. 그렇죠. 리바운드를 어제 20개 차이가 났는데 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뭐 야투율 뭐 다 이겼어. KT가. 근데 뭐 때문에 졌어요? 디온테 버튼 때문에 진 거예요. 버튼 하나를 못 막아가지고. 버튼은 진짜 잘하긴 하더라. 근데 삼성이 일단은 올해 기대해 볼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제 여전히 고참 선수인 이정현이 10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저는 컵대회 때도 놀랐는데 이원석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스텝업이 됐다. 예, 어제도 19득점에 리바운드 7개 기록하면서 82%의 야투율을 자랑했던 이원석이다. 근데 일단 삼성이 문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누구? 구탕만 조금
저스틴 구탁만 좀 나아진다고 팀에 녹아든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또 패배 요인은 뭐 DB가 워낙 강하긴 하지만 그 주장을 갖고 있는 이동엽하고 구탕이 어제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알바노를 못 막으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소극적인 뭐 수비를 했다. 그 다음에 삼성의 문제는 여전히 벤치죠. 벤치에서 어제 국내 선수들의 총 득점은 7점이었어요. 7점. 삼성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정현 말고는 하프코트를 넘어오는 게 되게 버거워 보이긴 해요. 컵대회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저는 이거는 핸디값이 배당이 너무 KT 쪽으로 치우쳐였다. 왜 그래요? 오늘 하윤기가 어제 휠체어에 실려 나갔어요. 그래서 내일 정밀 진단을 21일 내일 정밀 진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KT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훈이가 어제 삼성의 수비가 훈이를 그렇게 막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KT는 하윤기와 해먼지의 투맨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하윤기가 못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해먼즈가 어저께 물론 32득점에 리바운드 19개 기록하면서 날아다니긴 했지만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먼즈를 어제 누가 마크했어요? 이승현이 마크했죠. 장판에 이승현이 마크를 했는데 몸빵으로 이승현을 못 밀어요. 치고 들어가 이승현이 딱 버티니까 못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피지컬이 그렇게 썩 몸빵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오늘 상대해야 되는 선수가 누구예요? 코피 코번이에요. 코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삼성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삼성. 데릭슨의 외곽, 인사이드의 코피 코번. 그죠? 그 다음에 하윤기가 못 나온다고 하면은 이원석이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원석이는 올해 3점도 장착을 했다.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 쪽이 전체적인 라인업을 봤을 때는 밀려 보이지는 않아요. 예, 이 경기는 삼성의 역배당 또는 삼성의 프렌 6.5죠. 예, 6.5. 그 다음에 언어반은 언더를 봐야 되겠죠. 예, 언더. 자, 다음 경기. 자, SK와 정관장의 대결. SK의 선발. 선발이 아니지. 자, SK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컵대회에서 DB와의 두 경기에서 1승 1패 얻으면서 뭐 득실차에서 딸리면서 탈락이 당했는데 자, SK 작년 선수 뭐 그대로죠. 예, 그대로입니다. 자, 아미르원이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특이점은 용병 라인업에서 아이지아 힉스를 영입을 했다. 삼성에서 1 옵션으로 뛰었던 아이지아 힉스 아직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겠지만 아이지아 힉스가 벤치 용병으로 나온다. 이게 아주 고무적이죠. 용병에서는 거의 뭐 리그에서 탑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미런이와 아이지아 힉스. 그 다음에 뭐 국내 선수들은 여전히 안영준, 최부경, 그 다음에 오재현, 김선영. 그런데 저는 이 경기 SK에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김영빈이라고 봐요. 김영빈. 예. 정말 국축하고 1층은 연필에 승부패에서 굴리는 게 차라리 좋을 듯. 개놈들. 예. 저는 김영빈이 굉장히 좀 올해 SK에서 큰 부분을 좀 일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그 컵대회에서 디비전에서도 15득점에 4리바운드 기록하면서 3점슛 3방을 꽂았어요. SK 올해 뭐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위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죠. 자, 정관장 컵대회에서 소나한테 6점 차로 패배당하고 모비스한테 22점 차로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에 가장 강력한 꼴찌 후보 중에 한 명인 정관장입니다. 라인업이 암울하죠. 일단 뭐 용병에서 마이클 영과 캐디 라렌을 영입을 했는데 캐디 라렌은 국내에서 뛰었을 때보다 저 기량이 훨씬 더 떨어져 보여요. 지난 경기도 야투율이 30%에 불과했고. 근데 중요한 건 국내 선수입니다. 국내 선수들. 자, 선발 라인업의 국내 자원들 봅시다. 박지훈, 배병준, 하비고메즈, 이종현. 벤치에서 정준원, 정효근, 김경원, 송창용, 최성원, 이우정. 그러니까 지금 얘네 정관장의 선발 자원들, 국내 자원들만 봐도 다른 팀에 가면 벤치 자원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선발로 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변준영이 지금 11월 달에 제대를 하는데 변준영이 없다 보면은 스코어라도 없죠. 볼 핸들러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지난 경기 모비스와 경기에서도 국내 선수들 중에 최다 득점자가 박지훈이었어요. 8점. 나머지는 5점을 넘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자, 캐디라렌과 마이클 영의 기량으로 자밀원이야 아이제엑스를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정관장이 할 수 있는 부분 트랜지션 게임인데 SK 트랜지션 게임은 리그 탑이죠. 예. 그 다음에 작년에 SK가 홈에서 정관장 상대로 뭐 3경기 펼친 거 모두 12점 차, 12점 차, 15점 차로 승리를 거둔 SK다. 자, 이 경기는 뭐 정상적으로 보면 SK 마인을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자, 다음. 남자 배구. 어제 땅콩 마인 맞췄죠? 남자 배구 저 잘하죠? 네, 올해 잘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대결. 우리카드, 자, 컵대회에서 한전한테 승리하고 삼성화재와 상무한테 패배를 당한 우리카드입니다. 자, 우리카드는 일단 뭐 멤버가 좀 어느 정도 바뀌었죠. 뭐 용병들이 바뀌었는데, 독일 시즈 리그 득점왕 출신 아히 영입했고, 이란 대표팀 알리를 영입했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알리하고 김지한하고 삼각편대가 그래도 나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세터 한태준 세터가 건재하고, 그 다음에 미들블러커 박진우하고 이상현 나쁘지 않죠. 리베로 오재성이 있고. 예, 일단은 뭐 우리카드 컵 대회를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었어요. 일단 김지한이 굉장히 범실이 너무나 많았고, 그 다음에 아히를 주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다, 불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보컵에서 조직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뭐 아이야 알리하고 김지한의 삼각편대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고. 자, 현대캐피탈 코보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올해도 마찬가지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일단 감독을 블랑 감독을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용병 레오를 영입을 했어요. 최강 레오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덩신펑이 컵대에서 보여준 부분은 현대캐피탈의 우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삼각편대가 누구예요? 레오하고 덩신펑하고 허수봉, 거기다가 뭐 정광인이 서브로 들어갈 테고. 일단 아쉬운 부분은 차영석이 이적을 하면서, 최민호하고 쌍벽을 잃었던 차영석이 이적을 하면서 이 빈자리를 정태준하고 김진영이 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 시즌 초반에 좀 관건이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세터에서 황승빈을 영입을 했는데, 황승빈이 초반에는 좀 선발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컵대에서 이준엽 세터가 보여준 기량을 봤을 때는 이준엽이 한 중반부 가면 주전 세터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강력한 부분은 리베로죠. 박경민 리베로하고 오은열, 대한항공에서 리베로 오은열을 영입을 하면서 리베로를 두 선수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 자, 이 경기는 일단 뭐 미들블로커 라인에서 박진우하고 이상현이 좀 더 우위를 보일 것 같아요. 최영석, 최민호하고 정태준, 김진영보다는 조금 더 우위를 보여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대캐피탈이 저는 리드를 가져갈 것 같은데, 현대캐피탈의 배당이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그죠? 1.54입니다. 3대1이냐 3대2냐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현대캐피탈의 승리와 그 다음에 어느가는 오버. 자, 다음 국내 농구 모비스와 소노의 대결. 모비스. 자, 올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DB하고 KCC라고 보여지는데, 대항마가 모비스죠. 대항마가 모비스예요. 컵대회에서 소노 상대로, 정관장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DB한테 6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모비스의 강점은 용병이죠. 슈언롱을 다시 한국에 재취업을 시키면서 슈언롱이 아직도 기량이 어마무시하다. 그 다음에 작년에 1옵션인 게이지 프림이 있다. 프림이 2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프림은 딴 팀 가면 그냥 35분 뛸 선수인데. 그런데 이 용병들도 최강이긴 한데, 국내 선수들을 봅시다. 선발 라인업에 김국찬에, 장재석에, 이우석에, 한호빈, 벤치에 서명진, 신민석, 미구엘, 김준일, 박무빈, 함지훈.
저는 모비스의 벤치 자원들이 다른 팀 가면은 정관장이나 뭐 서울 삼성이나 소노나 가면은 주전 자원들이라고 보여져요. 예, 얘네는 모비스는 선발이고 벤치가 없어요. 다 잘해, 다 잘해. 예, 구멍이 없어. 이게 뭐 용병도 마찬가지고 국내파들도 마찬가지고 모비스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드에서 아주 뭐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 뭐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박무빈이 올해 좀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12명의 선수는 최강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소노 봅시다. 소노는 일단 야심차게 이재도를 영입을 했고 정희재를 영입을 했고 임동섭을 영입을 했죠. 자, 이 팀은 일단은 뭐 문제점이 용병을 일단 앨런 윌리엄스하고 DJ 번즈가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도를 영입해서 컵대에서 보니까 이정현하고 이재도하고 롤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롤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정현이 반감되는 부분이 느껴진다. 이 부분을 좀 휴식 기간 동안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정현과 이재도의 색깔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정현의 능력까지 반감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병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여져. 앨런 윌리엄스하고 DJ 번즈가 휘온롱하고 게이지 프림을 상대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이죠. 일단 모비스는 올해 지금 컵 대회에서 보여준 공격력은 최강이다. 디비전에서 75점을 올리긴 했지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 모두 90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막강 화력을 보여준 모비스다. 자, 이 경기는 좀 모비스를 가기 꺼려지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핸디가 6.5밖에 안 된다? 왜 핸디가 6.5밖에 안 될까요? 이 경기도 저는 한 9.5 이상 했는데 6.5를 줬어요. 이정현의 능력을 높이 본 건지 모르겠지만. 자, 모비스 승마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는 좀 못 가겠네요. 모비스의 그 경기 컵대회 경기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언더는 못 가겠다. 자, 정관장과 GS 칼텍스의 대결. 이 경기도 나름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뭐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쳤던 메가가 여전히 건재하고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부키리치를 영입을 했어요. 부키리치를 영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날까라고 궁금했는데 컵대에서 보여준 부키리치는 정관장하고 굉장히 잘 맞았다. 그죠? 그 다음에 표승주를 영입을 하면서 부키리치, 메가, 표장군의 이 삼각편대가 아주 강력한 정관장. 그 다음에 또 정관장은 가장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미들블로커죠. 정호영과 박은진. 이다영과 양효진에 의해서 가장 중앙 라인 높이가 좋은 정호영과 박은진. 예. 거기다가 리베로의 노란도 건재하고, 그 다음에 영회선 세터가 컵대에서 보여준 세터 능력은 괜찮았다. 전체적인 코트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정관장이 올해 고전할 부분은 부키리치한테 집중되는 목적타 서브를 부키리치가 얼마나 버티느냐. 그게 관건인 팀. 자, GS 칼텍스 강소희하고 한다혜가 이적을 하면서 국내 선수들 중에 뎁스가 가장 얇다. 퀄리티도 떨어진다. 하지만 용병은 리그 최강이다. 여전히 실바가 있죠. 실바가 있고 실바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와일러가 영입이 됐어요. 컵대에서 와일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높이도 좋고 와일러가 컵대에서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실바하고 와일러 이 두 용병은 WKBL에서 최강이다. 예. 하지만 문제는 국내 자원들이죠. 국내 자원들이 오세연, 권민지, 최강은, 김지원 세터가 선발이에요. 가장 약해 보여요. 국내 6개 팀 중에 가장 약해 보여요. 5개 팀 중에. 예. 용병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칼텍스가 있긴 있지만 만약에 랠리를 간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칼텍스가 좀 뭐 경험이 적은 이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고전할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칼텍스는 그래도 컵대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와 실바와 와일러는 정말 어마무시한 놈들이다. 한 세트 이상은 딸 수 있다. 예,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과 마찬가지입니다. 3대1이냐 3대2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정관장의 승리와 오바.
자, 마지막 1위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자, 요미우리와 요코하마의 대결. 어저께 요미우리가 요코하마의 안드레 잭슨이 털리면 4실점 허용하면서 요미우리가 3대1에서 기사 회생을 하면서 3대2. 요코하마는 1승만 더 거두면 되고 요미우리는 2승을 거둬야 되죠. 자, 요미우리의 선발은 야마자키 이오리, 요코하마의 선발은 하마구치가 나옵니다. 자, 야마자키 이오리가 일단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 4전 3승이에요. 4전 3승 무패. 하지만 방어율은 3점 빵빵. 자, 3경기, 4경기 중에 3경기는 2실점 이하 피칭을 하긴 했는데, 한 경기는 2.2이닝 동안 9피안타 4실점. 자, 하마구치. 이 선수는 올 시즌 뭐 선발로 많이 던진 경험이 없죠. 후반부에 좀 들어섰는데,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 6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 딱 한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요미우리가 이노우에가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요코하마가 진 이유는 오스틴의 실책이었죠. 예, 실책으로 우르르 무너졌는데, 자, 이 경기는 이때까지 계속 뭐 아주 득점이 안 나면서 투수전 양상으로 펼쳐졌는데, 이 경기는 언더는 절대 못 가겠어요. 예. 야마자키 이오리가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 마지막 3경기 연속 피홈런도 맞았고, 피안타도 꾸준히 많이 맞으면서 실점이 꾸준히 일어났던 부분 야마자키 이오리고, 얘는 올 시즌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갔던 게 저는 의외였어요. 저는 그렇게 에이스라고 인정할 수 없는 투수고, 하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 방어율 3.25죠. 3.25. 하마구치는 선발로서의 메리트는 없고 이닝 소화는 경우 안 되는 투수예요. 이 경기는 저는 5.5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선발은 야마자키 이오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타선에서는 요코하마 야구세긴 한데 이 경기도 승패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기는. 예. 오버 쪽만 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은 국내 경기들이 좀 좋아 보이죠? 국내 경기들이 좋아 보이고, 오늘 해외 축구까지 다 자료를 보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